저는 산골짜기에서 양을 돌보며 살아온 작은 소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양치기 아이라고 불렀지만 저에게 양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풀밭을 걸어 다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쉽게 겁을 먹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달라져도 움직임이 변하고 하늘이 흐릿해지면 울음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하늘과 바람과 땅이 내는 작은 신호를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길을 그냥 길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은 평평해 보이지만 위험이 숨어 있고 어떤 길은 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안전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이끌려면 길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은 아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동안 본 적 없던 두 개의 문을 마주했습니다. 한쪽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넓고 밝은 문, 다른 하나는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한 문.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두 문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택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깨달았어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선택인가? 이다. 그 두 개의 문 앞에서 서 있던 어린 양치기였던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작은 직감이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양들을 몰고 산등성이를 천천히 오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고 바람은 잔잔했지만 묘하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따라오는 걸 느끼며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둔 채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아주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언덕 풀숲 사이에 두 개의 문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문들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세운 기념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두 문이 주는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왼쪽의 문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닿는 곳이라 문 주위의 공기까지 밝게 빛났고 멀리서도 여기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길도 시원하게 열려 있었고 누구라도 부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이었죠. 반면 오른쪽의 문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수수했습니다. 화려함 하나 없었고 문으로 이어진 길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폭이었죠. 불편해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들도 제 뒤에서 조심스레 발을 멈추고 두 문을 번갈아 바라보는 듯 했죠.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두 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선택처럼 보인다는 느낌만 강하게 남았죠. 그날 저는 넓은 문도 좁은 문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양들을 데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뒤에도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런 문이 있었을까? 왜 나는 멈춰 섰을까?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은 짐처럼 마음속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두 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선택하게 될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두 문이 며칠 뒤 폭풍 속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두 문을 다시 떠올리며 걷고 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 넓은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넓은 길은 편해 보였고 밝아 보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양치기였지만 그 길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왜 같은 길로 몰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누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길이 반듯하고 넓었습니다. 흙도 덜 튀어 보였고 발에 걸리는 것도 없었죠. 인간은 원래 덜 힘든 길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선택보다 다른 사람이 이미 걸어간 익숙한 길이 훨씬 안전해 보이고 한 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다수가 선택하면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따릅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선택은 그 자체로 신뢰가 생깁니다. 저 길이 안전하니까 다들 가는 거겠지. 내가 틀릴 리가 없지. 다들 가는데. 이런 마음이 작동하죠. 넓은 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 안전 신호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 보상이 빨리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밝고 화려했습니다. 햇빛이 반짝이고 길은 멀리까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 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오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빠른 결과를 좋아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안전해지고 싶고, 더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넓은 문은 이런 인간 본능을 정확하게 자극합니다. 네 번째 이유,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왜 좁은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왜 조용한지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아무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서면 됐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덜 드는 선택을 좋아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더 가벼워 보이고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하나, 넓은 문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 밝은 분위기, 쉬워 보이는 길,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틀릴 일이 없겠지.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함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넓은 문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친 날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넓은 문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그 길이 좋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밝고 넓고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편안함 속에 숨어있던 작은 이상함을 한두 개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징후였습니다. 넓은 길 옆에 풀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힘없이 시들어 있었고, 바람은 이상하게도 그 길에서 더 강하게 불었습니다. 햇빛은 밝았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뜨겁게만 느껴지는 빛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문이 주는 편안함이 너무 커서 그 작은 불안함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문이 편한 이유는 보호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길이 넓으면 바람도 그대로 받습니다. 햇빛도 그대로 맞습니다. 비도 피할 곳 없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을 지켜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길이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넘어져도, 누군가 지쳐도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묘한 무책임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마치 안전해 보이는 신호 같지만 그만큼 누구도 누군가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양측에게 치명적인 징후였습니다. 양은 위기 속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니까요. 두 번째 함정,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위기 앞에서 더 위험하다. 넓은 문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선택에는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누구나 생각을 멈추고 가던 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폭풍이 오면
그 넓음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편해 보였지만 그 편안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속은 훨씬 더 약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 편함은 중독이고 중독은 판단을 흐린다. 넓은 문은 편했습니다. 쉽고 시원하고 빠르고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좁은 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가 편한데 뭐가 문제지? 다들 여기로 가는데 내 선택이 틀릴 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편함은 사람의 위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넓은 문은 본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취약한 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가장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가장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모습을 저는 아주 극적인 날 폭풍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고 양떼도 평소보다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멀리서부터 불길한 바람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양을 몰고 평소처럼 넓은 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곧 큰 비가 오려나. 하지만 넓은 문 근처에서 장사하던 상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길은 항상 안전했어. 게다가 넓잖아. 비가 와도 문제없어.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어색한 불안감을 억지로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순간 그런가 싶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니 나도 걱정할 필요 없겠지? 그런데 산 너머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개가 길을 가르듯 떨어지면서 폭풍이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채찍처럼 몰아쳤고 비는 마치 들이붓듯 내렸습니다. 넓은 길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을 밀쳤습니다. 우산은 날아가고 짐들은 바닥에 떨어지고 아이들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넓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길은 폭풍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넓어 서로 기대설 수도 없었고 바람을 막아줄 어떤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양떼는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이쪽이야. 흩어지면 안 돼. 그 순간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며 저를 한 발 뒤로 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잃을 수도 있겠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던 그 입구에서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로 오라고 조용히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이 너무 좁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양떼를 이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편한 넓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넓은 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넓은 문은 평화로울 때는 편했지만 위기 앞에서는 사람을 지켜줄 힘이 없다는 것. 길은 넓었지만 안전은 없었습니다. 반면 좁은 문은 폭풍 속에서도 묵묵히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저 길로 가자. 비록 좁아도 지금은 저 길뿐이다. 양치기인 저는 양떼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걸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저는 두려움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문은 정말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흙투성이 돌담 사이에 아주 작은 틈처럼 나 있었고 입구에는 손바닥만 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길의 화려한 간판과 반짝이는 불빛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양떼는 공포에 질려 엉켜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밀치며 혼란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결심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 좁은 문으로 간다. 나만 믿고 따라와. 처음에는 몇 마리만 제 뒤를 따랐습니다. 나머지는 겁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야, 거긴 더 위험해. 저 작은 문으로 어떻게 다 들어가려고 그래? 생각이 없나 봐. 넓은 길이 안전하지. 다들 여기 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폭풍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 깊은 곳을 찌르듯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바로 그때 강풍이 넓은 길을 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큰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길이 막혀버렸고 사람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넓음은 안전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것을, 편함은 보호가 아니라 방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쪽이야. 무서워도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양떼는 제 목소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둘씩 제 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문은 더 좁았고 바람은 틈 사이로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넓은 길에서 마구 몰아치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고 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겁내지 마라. 힘들겠지만 들어오면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양들을 하나씩 안내했고 몸을 숙여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문을 지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차분해졌습니다. 돌담이 방패처럼 폭풍을 막고 있었고 안쪽에는 작은 오두막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바람에서 보호하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잠시 후 마치 안심한 듯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은 불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힘들게 보였던 것이라는 것을. 문은 좁았지만 안은 넓었습니다. 입구는 소박했지만 들어오면 안전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거칠었지만 도착한 곳은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길의 넓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길의 본질이 우리를 지킨다. 폭풍이 지나간 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이 들려왔지만 좁은 문 안에서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오래 기억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편한 길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다. 폭풍이 잦아들자 저는 조심스럽게 좁은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멈췄지만 넓은 길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기세 좋던 간판들은 쓰러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젖은 짐을 주워들며 여전히 혼란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좁은 문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비바람은 돌벽에 막혀 들지 않았고 양들은 안정된 얼굴로 풀을 뜯고 있었으며 저 역시 심장이 오랜만에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길이 넓다고 안전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불편해 보여도 지켜주는 길이 따로 있구나. 넓은 문은 많은 이들이 찾는 만큼 눈에 띄고 화려했지만 위기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들어가는 순간 불편함부터 느껴졌지만 막상 안에 들어오니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길이 좋아 보인다고 바로 따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많이 간다고 반드시 옳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양치기니까요. 겉모습보다 실제로 양과 나를 지키는 길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간단한 원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편한 길은 우리를 쉬게 해주지만 단단한 길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것이
폭풍이 제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 저는 좁은 문 근처에 앉아 한동안 조용히 양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몸에 빗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가벼웠습니다. 도망치듯 넓은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 좁은 문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저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은 대부분 처음엔 불편하게 생겼다. 사람들은 여전히 넓은 길을 찾아 북적였고 어떤 이들은 좁은 문을 힐끗 보기만 한 채 다시 넓은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문이 왜 좁은지, 왜 사람이 적은지, 왜 화려하지 않은지. 그 문은 빠른 만족 대신 단단함을 선택한 문이고 편안한 흐름 대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문이며 남들이 가는 길 대신 자기 인생의 중심을 선택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양치기인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외로워도 저를 지켜주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폭풍이 다시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두 개의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넓은 문은 편하지만 좁은 문은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양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 저는 매일 다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날은 넓은 문이 더 쉬워 보이고 어떤 날은 좁은 문이 너무 벽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폭풍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편한 길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당신도 언젠가 두 개의 문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불빛처럼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좁아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양들처럼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해야 할 문은 무엇인가요? 편해서 가는 길인지, 나를 지켜주는 길인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